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이재명 후보의 26일 대학 일정을 인지하여 오늘 이재명을 찌르면 돈 드림 연락 주세요 라는 신변 위협 글을 게시했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 비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 수여 행사에 참석한 국비 장학생 전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덕담을 특별히 이준석 후보 본인에게만 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가짜뉴스 대응단의 5월 26일자 웹자보에 대해서 뇌구조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양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대응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4차례나 게시하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관계자들이 단체로 발작을 한다고 격앙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발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 본인에게만 발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장학 증서를 줬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동문서답과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일관하며 논지를 피해갔습니다. 2020년 7월 TV조선에서 예전에 일베의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이 올라오고 이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대서특별하면서 그게 뭐 고인에 대한 모독이니 이렇게 나서는지 전 잘 모르겠다. 누가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즐기고 노는 컨텐츠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모욕 컨텐츠를 소비하는 일베를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후보는 상황에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정하다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주장하더니 지구를 떠나기는커녕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열렬히 도와서 1등 공신입니다. 상식인은 생각할 수 없는 뇌구조를 지녔습니다. 이런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니 황당할 지경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혐오, 갈라치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평생을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혁신, 국민통합을 위해 살아온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으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시흥시 웨이브파크 위치 관련한 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 대응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시흥시 웨이브파크 위치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웨이브파크가 위치한 거북섬의 운영상 문제와 사업 전반의 실패를 마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인 양 연결지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의 발언은 기업 유치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이것을 전체 사업 잘못으로 호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정을 요청해도 반론을 일부 실어주는 데 그칠 뿐 책임 있는 정정 보도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오도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경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 활용 왜곡 시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전히 일부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왜곡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월 26일 공표된 리서치민 뉴데일리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도할 수 있는 편향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여론을 인위적으로 호도하는 기획 의도가 의심됩니다. 우선 해당 조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특정 의원의 적합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6조 제1항에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항이 뉴델리 기사로 별도 보도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후를 전제로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거나 특정 정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들을 여론조사 문항으로 넣음으로써 유권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명백한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및 여론조사 기준 제6조 1항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선거 여론조사를 여론 공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고 허위 문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뉴델리의 기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 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밝힙니다. 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탑10 김진의 돌직구쇼 등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5월 25일에 방송한 채널A 뉴스 탑10에서는 국민의힘 측 김동원 패널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하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위험한 정치 세력이다. 이재명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이재명 세력이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5월 2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프로그램에서는 법원 조직법과 관련하여 토론 중 국민의힘 측 곽규택 패널은 대법원을 민주당 성향 또는 이재명 후보의 친이재명 후보 쪽 인원으로 채우겠다 하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의회도 장악하고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뺐죠. 라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TV, 안보정론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입니다. 김태우TV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김문수 후보 유서의 영상에서 상대 후보가 형제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75세 이상 노인 투표권 박탈이라는 영상에서는 선동적인 제목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반민족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의 악의적인 비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보정론TV의 전옥현 씨는 대법관 증언 파문급 확산, 이재명 개망신 사태 일파만파, 변협 이재명 맹폭 성명 국힘 이재명 전격 고발, 박범계 이준석 충격 발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에서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이라는 명예훼손성 발언을 담아 조회수를 끌어올린 뒤 영상을 즉시 삭제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구글에 신고 조치를 하였으며 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커피 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호텔 경제학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개첩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명백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라는 문구는 단순히 투표 참여 동료를 넘어 특정 사안에 대해 분노를 조장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어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 제4호에 따른 정당한 투표 참여 권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의 명의가 표시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첩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현수막들에 대한 판단을 즉각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14번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 헬기를 탄 것을 마치 특권을 이용한 것처럼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162차례 소방 헬기를 사용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5월 25일 김혜지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보유한 세대 헬기는 긴급한 도정 업무 수행이나 행정 지원일 경우 경기지사의 헬기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문수 후보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 헬기 특권 사용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면 요트 대회 개막식, 외신 기자 초청 관담회, 세계 유기농 대회 영상 미디어 센터 개소식, 상공회에서 신년 인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긴급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참석은 도정 업무와는 무슨 상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옹호 논평은 긴급한 도정 업무 수행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2009년 5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본인의 개인적 이동을 위해 소방 헬기를 사용했고 2008년 6월에는 김문수 후보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어 인명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도정 업무가 산불 진화보다 인명 구조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9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월 24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과거 폭행치상 사건 전과에 대해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토론회 이후 1996년 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냈던 일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인 상대 정당 관계자와의 갈등이 생겼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고 비서관과 함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하진 않았다,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폭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